자, 우리가 이제 자목련이라고 하고 붉은빛을 띄는데 어떤 거는 조금 더 진한 색도 있고 핑크빛도 있고 이제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꽃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색채가 지금 프린터 되어 있지만 약간 분홍빛으로 하셔도 되고 빨간빛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보이는 색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연필로 소묘를 하는 거예요. 빨갛지만 흑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 안에다가 구성을 할 때 내가 뭔가 글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소묘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가운데다 그릴게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크기를 그릴 것이냐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자리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몽긋한 거에서 살짝 벌어진 게 사실은 제일 이뻐요. 팍 벌어지면 막 이제 좀 있으면 떨어질 것보다 항상 뭐든지 이렇게 소담스럽게 그 정도가 그리기도 좋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잎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제일 넓적하게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벌어져 있는 거를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가운데 크기 때문에 가운데를 먼저 그려놓고 옆에를 살며시 곁들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사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잎사귀의 끝에를 이렇게 살짝 머물듯이 하면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옆에만 신경 쓰다 보면 붕 뜨거든요. 그럼 끝에가 이제 너무 벌어지거나 견고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꽃잎이나 잎사귀들은 끝에를 모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잎사귀에서 이쪽 부분이 옅기도 하지만 야들야들하고 밑에가 짱짱하게 스케치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구도를 잡았으니까 이거는 또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안정감 있게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꽃봉오리가 밑에서부터 꽃이 뽕긋하게 봉오리가 생기고 벌어지고 커지는 거라서 이 시작점은 진한 게 좋아요. 선이 보면 제가 뭐 막 강조되기도 하고 막 자신기 있게 써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하시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봐야지 하고선 해보셔도 좋은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심성을 그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어쩌다 갑자기 내가 해보고 싶다면 해보시면 좋은데 거칠게 하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쉽게 나오진 않아요.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의 용기가 생길 때, 손끝에 힘이 들어갈 때 그때 하셔도 좋고, 이제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고 배치를 잡고 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를 살짝, 이거 보세요. 이것만큼 가지고도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한번 잡아주고 흐렸다가 시작점 또 진하게 했다가 흐려주고, 얘가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들어가게 표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곽선이 진하지가 않죠. 연필로 명암을 긋다 보면 외곽선이 진하면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콱 맥혀가지고 입체적인 게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련꽃을 그리지만 배경도 회색빛이잖아요. 그러면 배경도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서 구성으로 되기도 하고 내가 더 멋스럽게 표현하기도 되고, 때로는 얘를 더 살리기 위해서 뒤 배경을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선택적인 거긴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연필을 다루는 연습이 돼서 해볼 수 있으시면 해보셔도 돼요. 살며시 풀어주는 것도 되고, 지금 이거는 제가 색칠할 게 아니고 연필로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선 연습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상하다 하면 다음엔 안 하시면 되니까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꽃에 비해서 짱짱하게 되어 있는 꽃이니까 선을 조금 탄력적으로 쓰셔도 돼요. 부들부들하게 하면은 그 느낌이 또 살릴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좀 이렇게 쫙 뻗어 있는 느낌이라서 선을 좀 긴 선도 쓰시면서 살살살살 그 결에 맞춰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감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하면서 어디를 더 진하게 할 것이냐 이제 들어가면 하면서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얘가 끝에가 싹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끝에는 말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별 차이가 아닌데 꽃을 많이 또 그리다 보면 그런 것까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도 살짝 굴곡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늘수록 오래 걸린다고 했죠. 왜냐면 보이는 게 많아지거든요. 부드럽게
진해 보이지만 진하게 처음에 했을 때는 수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시면서 진한 데는 좀 더 힘을 주기도 하고 중간 톤 잡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서 끝에를 진해 보여도 반대로 조금 앞쪽을 진하게 살펴서 조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는 흐리게 해주시는 게 입체감 표현하기도 좋아요.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조금 덩어리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을 뒤로 넘어가니까 뒤로 돌아가니까 조금 흐리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시면서 끝에를 제일 진하게 하면 뭐든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도 말하면 하나의 반사광이에요.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건 꽃이 안쪽이죠. 안쪽인데 바깥쪽처럼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하얀 부분이니까 세워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들을 가로선보다 이제 세로선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살짝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잡고 부들부들 하면서 곱게 여기서는 이제 힘을 좀 받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꽃잎하고 나뭇가지하고 이제 그 질감 처리예요. 질감 처리가 다르니까 강할 때는 강하게 해주시고 껍데기처럼 싹 깍지 같은 표현이죠. 가운데 모아서 짱짱하게 씨앗 같기도 하고 봉오리 비어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튀어나오게끔 이왕 튀어나온 거 더 확실하게 튀어나오게 배경하는 김에 좀 더 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채화를 배우면서도 물을 다루고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즐겁게 하기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연필로 하는 게 마음에 들고 연필로 하는 게 즐겁다면 연필로 하는 걸 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재료를 썼을 때 다양성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거는 색채로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그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더 이제 내가 표현 능력이 많아지는 거라서 좋은 거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재료들은 써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안 해본 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안 했던 거지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선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쓰면서 이거 재밌는데 그럼 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면 생활이 더 좋아지고 이 그림 하나 배운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난 여러 가지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이제 생활을 달리 막 바꾸면서 이제 또 기분이 좋으면 활력이 생기니까 좋아요. 어떤 취미든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삽입을 한 다음에 입위로 좀 더 하면 부드러운 선들이 더 곱게 나오니까 그것도 맞춰주시기도 좋아요. 소리가 다르죠? 삽입하고 입위하고 소리가 달라요. 더 고운 느낌이 나니까 또 보들보들한 효과 내기가 좋고